나왔다 명함, 나왔다 한기대. 실무 중심 교육으로 매년 최상위 취업률을 만든다. 대학도 기술이니까. 실제적으로 문화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의 임팩트들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발전을 보면은 지금까지 큰 4번의 혁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농업적인 혁명,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거기서 경작을 했던 혁명의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가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증기기관이 나왔었고요. 기차가 나오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과거의 간의 수공업들이 집단적인 공장제 생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혁명은 정보화 혁명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컴퓨터를 통한 경영의 변화, 그리고 문화적 발전, 이런 부분들이 정해졌다면, 지금은 네 번째, 즉 디지털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부분들은 최근 나오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의 총체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은 지금 막 시작된 혁명이고, 많은 디지털 기술들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바뀌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혁명들이 실제 사회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은 잘 못 느끼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음식 배달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왜 대형 TV가 많이 팔리고 넷플릭스를 주로 볼까요? 극장은 안 가게 되고 공연은 안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2010년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자전거에 올라탄 사람처럼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건지, 놀이기구 위에 있는 건지 실감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디지털이라는 커다란 이동수단 위에 올라타 있고 그 속도를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로 바뀌어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나왔던 디지털에 대한 리터러시, 디지털에 대한 적응력이라는 부분이 이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올라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디지털 적응력입니다. 내가 어디에 올라타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디지털 적응력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관점을 바꿔서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넷플릭스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으면서 여기에 대한 디지털 기술들을 왜 인식하지 못했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들어봤어? 코리아텍은? 지금부터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보여줄게. 그런데 너네 설마 이런 거 상상했어? 이런 거나 아님 이런 걸 상상했어? 아니 그런 분위기 아니야. 우리는 학교의 풍부한 지원과 넓은 기숙사 덕분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열공하고 있어. 공부가 신나고 재밌을 거야. 정말로. 우리가 왜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해? 인생은 선택이야. 함께 성장하고 배우자고. 어때? 설레지? 세계가 너의 스펙이 되는 것을 상상해봐. 그곳에 네가 있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코리아텍. 결국 어떤 사업 분야의 기업이든 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CT 산업에 속해 있는 IT 기업들 중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며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경우, 그리고 ICT와 무관한 전통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운영 효율화를 넘어 비즈니스 도메인을 확대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아마존과 알리페이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후자는 스타벅스, 지멘스, 테슬라를 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커머스 도메인에서 AWS 기반의 클라우드 비즈니스와 풀필먼트 사업, 그리고 유튜브의 경쟁 서비스인 트위치를 통한 비디오 스트리밍, 그리고 전자책과 태블릿, 스마트 스피커 등의 사물 인터넷 기기를 생산하는 전자기기 제조, 그리고 AI 어시스턴트라 불리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프론트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커머스 사업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업 도메인에 진출한 기업으로 이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사업 도전을 했기 때문이죠. 이커머스 서비스인 아마존닷컴을 운영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을 고도화했고, 이 기술을 외부 기업들에게 제공하면서 AWS라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중국의 아마존인 알리바바도 알리페이라는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금융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알리페이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은행, 카드사를 대체하는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보험, 재테크, 결제 등의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 송금, 환전, 카드 수수료 기반의 수익 모델이 아닌 금융 솔루션과 고도화된 디지털 마케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금융사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기업 중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사업 혁신에 적극 활용하면서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업의 효율화와 신사업 진출에 성공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죠. 스타벅스는 오프라인 커피숍에서의 커피 주문과 결제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과 그 안에 사이렌 오더, 충전금 기반의 빠른 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공장을 그대로 디지털로 복제하여 공장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으며, 가상의 디지털 공간 속에서 공장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찾아 새로운 공정의 도입이나 새로운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테슬라 역시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자동차 제조업을 완벽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단순하게 경유에서 전기로 차량의 에너지원이 바뀌어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하고 제어하고 차량을 AI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제어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기술이 이용되며 새로운 고객 경험으로 인해서 비즈니스의 모델도 기존 자동차와는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어떤 사업 분야의 기업이든 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업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변화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근간 기술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혁신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기술들이 활용되지만 이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데이터를 잘 다루고 이해하며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결국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 학교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학교 소개를 하는데 학교의 상징인 도서관이 빠질 수 없겠죠? 맞아요. 우리 학교 도서관인 다산정보관은 열람실 좌석도 굉장히 많고 또 환경도 너무 쾌적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다산 공사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2층에 전자정보실이 크리에이티브 존으로 바뀌면서 시네마룸에서 학생들이 영화도 즐길 수 있고 스터디룸에서 팀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답니다. 정빈 씨 요새 무슨 고민이 있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또 이제 제가 4학년이 되는데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할지 너무 막막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 통합 지원센터에 가시면 잡카페와 상담 진로 개발 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진로, 취업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사분들도 계시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교 하면은 교내 카페인 대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스터디 카페를 확장하면서 실내도 굉장히 이뻐지고 야외 테라스에서 중앙공원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커피가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명호 씨, 그 공대생들이 막 실습하러 가던 그곳이 어디야? 저번에 같이 실습하러 갔던데 이거 이름이 뭐였죠? 네, 그곳은 바로 다담 창의센터입니다. 다담 창의센터에는 3D 프린터와 선반 밀링 외에도 다양한 장비들이 있어서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담 창의센터랑 비슷한 건물이 우리 학교에 있지 않았나요? 그곳은 바로 우리 학교의 자랑인 국내 대학 최초 5G 기반 스마트 러닝 팩토리 K팩토리입니다. K팩토리는 스마트 팩토리를 축소시켜 놓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있죠. K팩토리는 물론 다담 창의센터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학교의 핵심적인 건물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네, 저희가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멋진 곳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학교 홈페이지와 유튜브가 있으니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기업의 인재상이 어떻게 일하는 인력을 뽑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로봇이나 AI가 아닌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면접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으니까 저는 좀 간단하게 팁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온라인 면접을 보거나 또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컨설팅할 때 보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은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온라인 면접이 오프라인 면접과 무엇이 다른지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다름 아닌 전달력입니다. 영상에 비해 음성, 그러니까 우리도 TV보다 라디오의 전달력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화상 면접이 대면 면접에 비해서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라디오에서는요, 3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이걸 방송사고로 간주합니다. 영상이나 대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죠. 마찬가지로 대면과 달리 온라인 면접, 화상 면접에서도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각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면접에서는 두갈식 화법의 중요성이 현저히 커집니다. 자,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건 훨씬 더 듣는 사람이 지루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대면 면접에서는 어느 정도 전략적인 미괄식 화법이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면접에서는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론과 주장을 먼저 말하는 두갈식 화법으로 답변을 구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면 상황에서의 전달력이 더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대화하는 상호 간의 어떤 비언어적인 부분이 더 잘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답변하는 내내 좀 지루하지 않도록 말하면서 어느 정도 제스처를 해주시는 것은 본인이 하시는 답변을 굉장히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화면이 보여주는 영역에 좀 한계가 있죠. 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작을 너무 크게 하시거나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좀 셀카 모드로 하면서 제스처를 미리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면접관들이 온라인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이나 헤매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면접 환경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조건 고민하는 양상을 보여주거나 멈추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로 직접 멘트로 요청하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선 처리가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면접자를 보면 긴장했구나, 당황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온라인에서는 시선 처리가 잘못될 경우 자칫 어딘가에 커닝 페이퍼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선 처리도 제스처 함께 미리미리 연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학생 홍보대사 나래 이현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정시 모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정시 모집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21년 1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월 11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UA 어플라이를 통해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정시 모집은 전체 모집 인원 220명 중 가군에서는 메카트로닉스 공학부와 전기 전자통신공학부가 각각 36명을 선발합니다. 나군에서는 기계공학부가 36명, 컴퓨터공학부가 36명, 디자인공학 전공 12명, 건축공학 전공 12명, 에너지 신소재화학공학부가 24명을 선발하고 가군에서는 산업경영학부가 28명을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100%로 전형을 진행하며 수능 4개 영역의 백분율을 반영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활용합니다. 공학 계열의 모집 단위는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과학 탐구 1개 과목에서 25%를 반영하는데 수학 가형 선택 응시자에게는 백분위 취득 점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7점까지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산업경영학부는 국어 35%, 수학 20%, 영어 20%, 사회, 과학, 직업탐구 중 1개 과목에서 25%를 반영합니다. 영어 영역의 성적은 취득한 등급에 따라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데 1등급은 20점, 2등급은 19.5점, 3등급은 19점, 4등급은 18점, 5등급은 17점, 나머지는 보이시는 표와 같고 9등급은 13점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공학 계열에 지원한 수학 가형 응시자의 점수가 국어 83점, 수학 가형 85점, 국어 1등급, 과학 탐구 91점인 경우 국어는 83점 곱하기 20%를 하여 16.6점이며 수학 가형이 85점인 경우에 곱하기 35%를 하여 29.75점인데 가산점을 더하여 29.75 곱하기 20%, 5.95를 더해 총 35.7점이 됩니다. 영어는 1등급으로 등급별 환산 점수에 따라 20점이 됩니다. 과학탐구는 91점 곱하기 25%를 하여 22.75점으로 위 지원자의 총점은 16.6점 더하기 35.7점 더하기 20점 더하기 22.75점으로 총 95.05점이 됩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순서대로 기계공학부 2.81대 1,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2.38대 1, 전기전자통신공학부 2.44대 1, 컴퓨터공학부 2.94대 1, 디자인건축공학부의 디자인공학 전공이 3.33대 1, 건축공학 전공 3.25대 1, 에너지 신소재화학공학부가 2.52대 1, 산업경영학부 5.9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합격자 평균 점수로는 기계공학부 85.3점,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82.9점,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5.8점, 컴퓨터공학부 85.4점, 디자인건축공학부의 디자인공학 전공 83.1점, 건축공학 전공 82.9점, 에너지 신소재화학공학부 84.1점, 산업경영학부 80점이었습니다. 정시 모집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입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정시 모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시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 나래가 응원합니다.